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에서는 8월달 쉽지 않을 거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 눈높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이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각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월달 미증시의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적인 회의적인 시각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다소 마음을 비우자라는 이 미증시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 증시도 자유롭지는 않을 텐데요. 이번 한 주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기는 전략 세우실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미중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의 뉴스가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르면은 오늘 이 중국의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분이 8월 내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 핵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이 인공지능 AI나 혹은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이 다소 좀 모호한 게요. 오는 21일쯤에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방중을 앞두고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중국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까지의 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2024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 법안이 바로 중국의 투자 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미국 기업이 우려 국가에 대한 특정 기술 투자, 인수를 할 때 재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중국을 딱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 국가에 중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제한 기술 같은 경우는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극초음속,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합작 투자, 지적재산권 이전 공동 연구도 제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든지 파트너 국가에도 유사한 대중 투자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 국가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를 미국 측은 바라고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을 자극할 만한 뉴스, 그리고 또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고 있는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재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아소다로 부총재 같은 경우는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일본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총재를 맡고 있는 거고요. 대만을 방문을 하는 거는 자민당이 과거 야당 시절이었던 2011년 이후에 12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총재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하신 것은 1972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1972년에 단교 있었습니다. 단교하고 나서 이 일본의 부총재가 대만을 방문한 이력이 없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 같은 경우는 대만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중국이 군사 압박을 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이 협력을 하려고 이번에 만난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이 아소 부총재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 교도통신의 질의에 일본 정치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전방위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가운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광물 자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 통제에 들어간 갈륨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카드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히토류 쪽으로도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동국, RNS, 티플렉스 등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일단은 다소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보겠습니다. 요즘에 삼총사처럼 이 한 가지 이슈에 이 세 가지 테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제한하면은 페라이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관련해서 좀 움직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페라이트 쪽엔 C큐브, 삼화전기, 상신전자 그리고 삼화전자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뉴스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최근에 복수의 협력 사이에 남은 3분기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에 일시적으로 자동차 일부 이 차종 부품 생산량을 좀 줄여달라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일부 차종의 부품을 좀 줄여달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차종별로는 15에서 20%씩 줄여달라고 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청을 해놓으면은 몇 달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임박해서 현대차에서 오더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은 팬데믹 기간에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감산 요청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청을 왜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판매 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전기차가 일반차보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낮죠. 전기차가 조금 더 비싸가지고요. 이 구매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화재 우려나 주행 중에 동력 상실 등 품질 이슈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충전 쪽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쓸 것이냐 혹은 또 다른 방식의 충전 방식을 쓸 것이냐 계속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이 수입 전기차가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쪽에서는 신시장으로 중국이나 일본 쪽의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대차 3분기에 전기차 판매 어려울까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들 그리고 여기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주 묶어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쪽에 화신, 성우, 하이텍 대표적이죠.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현대차 쪽에서는 이 부품에 대한 오더를 줄여놨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반대로 HL, 예전의 한라그룹입니다. 한라그룹에서는 북미 시장 개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HL그룹의 계열사인 HL 클레모브라는 자동차 부품 쪽에 계열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루시드와 자율주행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부 매체 단독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HL그룹과 루시드가 맺은 첫 번째 계약으로 이 매체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HL 클레모브는 이 루시드가 내년에 양산할 것으로 알려진 SUV 차량 그래비티에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전측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이렇게 공급하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이 수주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루시드가 이 그래비티라는 SUV를 연간 5만 대 정도씩 생산할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수천억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HL그룹 가운데서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또 상장된 쪽 보자면 HL홀딩스 있고요. HL만도까지 묶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지수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지수 같은 경우는 4일째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자면은 일단은 경제지표입니다. 고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게 우리에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고용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야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고용까지 좋다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약간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좋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지표는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7월에 비농업 고용이 18명 7,000명 증가해서 예상치 20만 명을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하락해서 더욱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적 시즌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빅테크 업체들 실적에 따라서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애플입니다.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애플 매출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3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된 실적은 좋았는데 3개 분기 연속해서 매출이 줄고 있다는 것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아이폰이라든지 맥, 아이패드 매출도 모두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경영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가 걱정이 되면서 이 애플이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았는데 6분기 만에 매출이 2자릿수대 성장했다라는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는 8%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실적이 아니라요. 앞으로의 실적에 따라서 힘이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하시죠.